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신의 임기 내에 가동하겠다면서 속도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이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반도체 부지로 거론됐던 광주 군공항을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데로 이전시키다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데요.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제스처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찌됐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 타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반도체 업체들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사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2차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2028년 중반까지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빨리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이 혼자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단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임기 내라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이제 현재 있을 때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천에 네. 메인이 다 있잖아요. 네네. 건물들이 있고 부지도 다 있고 이미 고압전 다 깔려 그렇죠. 있고 예. 용수면 모든 게 다 있는 모든 인프라가 상태에서 다 있죠. 자신들의 예를 들어서 빈 땅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일단 건물을 짓고 유틸리티 라인 깔고 뭐 하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리고 장비 셋업해서 테스트하고 하는데 1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가 걸린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년이 걸리는 건데 예.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시작을 한다. 그건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전력만 끌고 오는 문제, 용수 끌고 오는 문제, 그다음에 땅에 또 여러 가지 지진,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기초공사도 굉장히 좀 예.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인 쪽에서도 주민 반대로 전력망 하고 용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게 그럼 전라도에서는 없을 걸까?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또 농업에 쓰는 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라도는 또 약간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인프라 구축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거고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 돼도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임기 중에 첫 삽을 뜨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 웨이퍼가 출하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만드는 데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비 넣고 테스트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장비 셋업이 장비가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비 한 대 한 대마다 다 조건을 잡고 또 거기도 사실은 유틸리티 라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가스, 특수가스 들어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스크러버라고 해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처리하는 그다음에 용수를 처리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밑에 깔리면서 위에 장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외양만 갖춰지는 거죠. 네네. 그 기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유, 그러면 뭐 중국이 이미 우리 따라잡아도 한참 전에 그렇죠. 따라잡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 일단 클린룸으로 셋업으로 끝내는데도 시간이 한 몇 개월은 걸릴 거고요. 완벽한 클린룸 상태가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 웨이퍼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건을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기존에 A 공장에서 잘 생산이 되고 있는 걸 똑같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공장이 달라졌을 때 여기서 안정적인 제품이 수율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또 걸리거든요. 똑같은 걸 똑같이 공장이 해도 셋업 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공장이 완공됐다고 해서 출하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공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팔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 것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추밭처럼 어떤 그 부지만 정하고 나서 심는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주환 박사님은 SK 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가이시고요. 은행 출신이시기도 하고 정부 출신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을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일본 구만모토에 있는 TSMC 반도체 공장 여길 봐라. 여기 엄청 일찍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건 같은 것들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여건도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전에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마모토에 있는 공장이 일본 공장이 아니에요. 대만의 TSMC가 그렇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나 이런 일본 기업들한테
떠밀어가지고 니네 공장 지어라 한 게 아니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만에 있는 TSMC한테 1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그때 줬죠, 일본 언론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외국 기업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바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 사정해서 TSMC 유치한 거예요. 네네. 외국 기업을. 예. 근데 한국이 지금 광주는 멀쩡한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보조금을 10조 원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쪽 공장을 지어라라는 거거든요. 성격 네네. 자체가 너무 다르다. 아,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구마모토라는 곳이 과거에 일본이 전성기일 때 이미 산단 비슷한 역할을 하던 반도체 공장들이 있던 곳이었었고 주변에 연관돼 있는 소부장 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 그럼 예전에 일본 반도체가 괜찮았을 때 거기가 핵심지였던 겁니까? 핵심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반도체 핵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도 이미 그곳에 상당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들 갇혀 있는데 이게 시들어서 이미 공장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던 곳에 다시 공장을 짓는 거다 보니까 성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주 호남 지역에 짓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래서 분명히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시너지라든지 예.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만 실제로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위한 팹이 더 필요하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 짓든 저기다 짓든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정말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가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저 그 말씀 하시려고 네. 여쭤봤어요. 지금 제 판단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 수요가 100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한 95, 96 정도예요. 살짝 부족한데 지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동률이 70%예요. 네네네. 그 얘기는 가동률만 정상 가동하면 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아. 현재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예. 엄밀히 말하면 공급 예. 과잉 상태인데 공급 과잉 상태를 공급 부족으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호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 현재 다른 공장을 전혀 짓지 않아도 가동률이 5%포인트만 올라가도 공급 과잉 전환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항상 박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지금은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 때문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근거는 어떤 거죠?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죠. 아, 거기에 예. 가동률과 생산량 지표가 나와요. 그 그래프 쭉 2022년부터 그려보면 엄청나게 생산을 감소해서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몇 사람의 주장 아니냐라고 했지만 6월 25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면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 거라는 게 예, 확인이 됐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런 사실 확인조차도 않고 물증도 갖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리가 없거든요. 그 소송의 이유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가격 담합과 그 이전에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AI랑 핑계로 대서 3사가 동시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줄여서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소장에. 아, 예.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서 담합해서 올렸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라서 사실은 고객사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꼬투리 잡으려고. 미국 정부하고도 이미 사전에 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무조건 메모리 업체는 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박사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